첫째 아들 무덤을 이장하려던 날, 아이가 울부짖었다. 여기, 우리 아빠예요. 가을 묘지, 굴삭기가 무덤을 향해 다가옵니다. 안 돼요. 6살 남자아이가 달려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그때 검은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차갑고 엄격한 인상의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작업 반장이 당황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아이가 갑자기. 작업 반장의 말을 들은 남자가 강한 어투로 지시했습니다. 치워. 작업 반장이 아이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아이가 넘어지며 무릎에서 피가 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환아. 젊은 여자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넘어진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본 순간 정장 입은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울면서도 증오 가득한 아이의 눈빛, 어디선가 본 듯한 제발이요. 젊은 여자는 절규하듯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누구신데 여기서 아이까지 끌어들여서 횡포를 부리십니까? 당신들은 여기에 출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 옆 비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단 침입은. 최 실장. 남자가 비서를 멈췄습니다. 긴 침묵 후 남자가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봐드리죠. 하시려던 일 마저 하세요. 남자가 급히 차에 타자마자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백미러 속으로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조사해봐. 저 여자와 아이 신원부터 전부. 우리 아빠 무덤이라던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흘 전 강태산 회장은 서재에서 3년 전에 사망한 장남의 무덤 이장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가시는 건데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묘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찾아가기 쉽지 않아. 가까운 곳에 두고 싶어? 최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태산도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랍에 손이 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청년이 웃고 있는 사진. 강우진, 태산의 장남.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고 닫았습니다. 표정을 지우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3년 동안 태산은 아들 무덤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진이 그 빗길을 달렸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의문이 남자를 괴롭게 하다 보니 가족들이 이장을 결정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면 마음도 편해질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묘지에서 만난 그 아이, 우리 아빠 무덤이라고 울부짖던 그 아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온 날 밤 태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증오로 찬 눈으로 자신을 보던 그 눈빛, 우진이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눈빛,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늦은 밤, 낡은 세탁소에서 박수아는 10시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번 주 급여 20만 원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그녀는 반지하 월세방에 들어왔습니다. 지환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이불을 덮어주며 탁자 위 달력을 봤습니다. 토요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그 밑으로 삐뚤빼뚤하게 쓴 아빠 보러 가는 날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토요일 아침, 엄마, 오늘 아빠 보러 가는 날이에요. 지환이가 들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버스를 3번 갈아탔습니다. 아빠에게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모자는 3년 동안 매달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수아는 도시락을 꺼내 지환이에게만 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배불러. 지환이 다 먹어.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우진의 묘 앞에 지환이가 들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지환이 왔어요. 수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진 씨,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울지 마. 아빠가 슬퍼한다고. 바로 그때 멀리서 굴삭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굴삭기가 다가왔습니다. 작업반장이 모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구역은 이장 예정입니다. 그때 검은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강태산과 최 실장이 내렸습니다. 태산은 묘비를 봤어요. 고 강우진 손이 떨렸지만 정장 소매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시작하지. 남자가 작업반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순간 지환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빠 무덤 건드리지 마세요. 작업반장이 아이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지환이가 넘어지며 무릎이 돌에 부딪혔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지환아. 수아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제발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누구신데 여기서 아이까지 끌어들여서 횡포를 부리십니까? 당신들은 여기에 출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단 침입은. 최 실장. 남자가 비서를 멈췄습니다. 긴 침묵 후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봐드리죠. 하시려던 일 마저 하세요. 남자가 급히 차에 타자마자 차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백미러 속으로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조사해봐. 저 여자와 아이 신원부터 전부. 우리 아빠 무덤이라던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한편 무덤 앞 수아가 지환이 무릎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아빠를 지켰잖아요. 둘은 무덤에 절을 하였습니다. 아빠, 안녕히 계세요. 지환이 엄마 말 잘 듣고 있을게요. 우릴 지켜주세요. 석양 속 모자의 뒷모습이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태사는 서재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최 실장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수아, 29세, 세탁소 직원, 3년 전부터 매월 묘지 방문. 박지환, 남 6세, 출생신고상 부칠랑 공란. 출생신고가 우진 도련님 돌아가시기 6개월 전입니다. 태산이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 사진을 봤습니다. 어린 시절 우진과 많이 닮았습니다. 나가봐. 혼자 남은 태산은 서재 구석에 있는 책상으로 갔습니다. 3년간 열지 못했던 상자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상자 맨 밑 낡은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수아를 만난 지 100일이 됐다.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아버지께서 정략 결혼을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를 거부할 수 있을까? 수아에게 말했다.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아버지는 누구보다 완고하시고 아들의 행복보다는 회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결국 나는 아버지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태산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태산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강그룹 딸과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아는 잘 지내고 있을까? 보고 싶다. 태산은 또 한 장을 넘기며 손이 떨려왔습니다. 수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난 너무 충격에 빠져버렸다. 나 없이 지금 수아는 얼마나 힘들까? 떨리는 손은 이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오늘 지환이가 태어났다. 내 아들이다.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아버지 몰래 주말마다 수아와 지환이를 만났다. 아버지 몰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본 태산의 눈은 충혈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죽기 하루 전 쓴 내용이었습니다. 결심했다. 내일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 지환이를 내 아들로 인정받겠다. 수아와 함께 살겠다. 아버지,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태산은 바닥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태산 자신이 아들의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진실을 말하려던 그날 밤 죽었습니다. 태산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DNA 검사 준비해. 강지환. 일주일 후 태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생물학적 친자관계 확률 99.9%.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태산은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진짜 우진이 아들이구나.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내 손자였어. 바닥에 엎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3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한참 후 태산은 일어나 최 실장을 불렀습니다. 박수아 시집 주소 하나? 지금 가자.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태산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우진이를 힘들게 했어. 지환이는 우진이 아들. 바로 내 친손자야. 오늘 내가 바로 잡겠어. 수아의 반지하 문 앞에 도착한 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노크했습니다. 수아가 문을 열었어요. 우진이 일로 할 말이 있소. 수아는 깜짝 놀라며 태산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지환이가 나왔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아빠 무덤에서. 최 실장이 서류를 꺼내서 수아에게 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수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환이는 우진이 아들이 맞소. 필요 없어요. 수아가 서류를 잡아 찢으려 했습니다. 왜 3년 동안 말하지 않았소? 말해서 뭐 하나요? 우진 씨는 저희를 택하지 않았잖아요.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우진 씨는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태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나가주세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태산은 문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뒤에 남은 수아는 문을 닫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서울중앙지검. 강민혁은 형 우진의 상속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우진의 모든 지분과 재산은 동생인 강민혁에게 귀속됨을 인정한다. 민혁은 갑자기 가슴이 찢어 질 듯한 고통에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형님, 우진이 형? 3년 전 그날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둘은 심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난 결심했어. 수아랑 지환이랑 도망가서 살 거야. 미쳤어요? 그럼 우리와 한강그룹의 관계는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거부를 해야 했어요. 형님은 항상 우유부단하고 안 되면 도망가는 게 특기잖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우진은 뛰쳐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시간 후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왔고 민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을 죽인 건 자신이었다고 매일매일 자책했던 민혁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태산이었습니다. 민혁아, 집으로 와라. 우진이 일이다. 민혁이 태산의 서재로 들어왔을 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환이라고 해. 6살이야. 이건 우진이가 쓴 일기장이다. 당황한 민혁은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와의 사랑, 지환이의 탄생, 정략 결혼의 고통. 민혁의 손은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내일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 민혁이 우진과 싸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일지장을 툭 떨어뜨린 민혁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을 내쫓았습니다. 민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이 돌아가신 건 제 잘못입니다. 태산이 민혁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내 잘못이야. 우진이를 힘들게 만든 건 나야. 태산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이는 프러포즈하러 가던 중이었어.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진이는 도망간 게 아니야. 사랑을 향해 달려간 거야. 민혁이 반지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사는 유품을 정리하다 미처 발견 못했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우진은 민혁의 잔소리를 듣고 바로 프로포즈를 하러 가려다 동생 민혁이 속상할 것을 알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동생에게, 민혁아, 너는 잘못이 없어. 형이 무책임했어. 하지만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지금 수아한테 프로포즈 할 거야. 반지도 샀어.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릴 거야. 지환이를 내 아들로 인정해 달라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떳떳한 내가 되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킬 거야. 너도 한번 지켜봐 줄래? 민혁아, 너는 형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사랑한다, 동생아.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태산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민혁이 읽으며 울었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저를, 우진이는 너를 사랑했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진이가 지키려던 사람들을 돌보는 거야. 둘은 수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태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수아가 놀랐습니다. 내가 우진이를 힘들게 만들었소. 사랑을 짓밟았소. 태산이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이는 이걸 가지고 당신한테 가던 중이었소. 수아가 반지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 씨, 민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우진 형님의 동생입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날 저는 형님과 싸웠습니다. 우진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만 하셨습니다. 지환이가 나왔습니다. 태산이 말했습니다. 지환아,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고 싶구나. 할아버지? 지환이 아빠의 아빠야. 수아의 말에 지환은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산이 지환이를 안았습니다. 민혁도 다가왔습니다. 나는 내 삼촌이야. 네 사람이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의 묘지, 네 사람이 함께 우진의 무덤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태산, 민혁, 수아, 지환이. 할아버지, 아빠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세요. 지환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태산은 직접 묘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장하려던 무덤이 이제는 지키고 싶은 무덤이 되었습니다. 우진아, 아버지 왔다. 늦었지. 민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민혁이도 왔습니다. 수아가 반지를 꺼냈습니다. 우진 씨, 늦었지만 답해줄게요. 좋아요. 함께 할게요. 영원히. 지환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할아버지랑 삼촌이 생겼어요. 태산이 지환이를 안았습니다. 민혁이 수아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환이 교육신탁 설정 서류입니다. 그리고 형수님은 회사 복지재단에서 일해주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수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양이 묘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환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안녕, 아빠. 지환이 잘 있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우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지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에도 올 거지? 그럼. 이번엔 할아버지랑 삼촌이랑 같이. 태산이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아, 고맙다. 내 아들을 보내줘서. 차는 묘지를 벗어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는 곳으로. 하늘 높이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네 사람을 비추며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그 자리, 묘비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 동생, 그리고 아내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